월세 340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당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나와 있냐면 또 이 충남 당진에 다가구를 너무 잘 낙찰받은 회원님이 계셔서 제가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짠! 너무 좋죠? 네, 와, 튼튼합니다. 네, 물건의 정보를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8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2평입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하여야지만이 위반사항이 아니죠. 위반사항 아닙니다. 142평이고요. 감정가가요, 9억 1,765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 가격이 4억 4,965만 1천 원으로 반값으로 유찰된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자, 낙찰가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75%로 받으셨거든요. 6억 9,1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와, 너무 비싸다. 이런 물건을 소액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 다가구를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 건물주님 모시고요. 순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월세는 얼마를 받으며 이자는 얼마가 나가고 대출은 얼마를 받았으며 요목조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1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낮인데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이 주변에 보시면은요, 전부 다 다가구고, 이 주변으로는 시청과 관공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다수의 이런 수요층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정말 수요가 정말 넘쳐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예, 복도가 이렇게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1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층부터죠. 2층, 3층, 4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상가나 뭐 다른 업종은 없고 올 그냥 다가구입니다. 복도를 딱 올라왔는데 와, 복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연식이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리모델링을 좀 해놨어요.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와! 예, 여기는 이제 투룸이에요. 아직 투룸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의 굉장히 장점은요, 다가구가 호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17가구예요. 17가구면 자, 다가구 조건이 19개 호수 이하여야 한다잖아요. 근데 17개니까 위반 사항도 없고 그리고 호수도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죠. 전 소유자분께서 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싱크대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오래된 느낌이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근데 되게 새 거예요. 되게 새 거고 이 주변에 이런 다가구 건물들 또 우리가 임장을 하면서 다 살펴봤죠. 여기는 그냥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이 조금 오래됐어 하면서 새 걸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역마다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색에 맞게끔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막 우리 거 너무 좋게 만든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높이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임장 시세조사의 중요성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 옵션으로 넣어주셨고요. 여기가 방입니다. 와, 방이 이렇게 아담하게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하나 있어요. 발코니가 있어서 세탁기도 여기 있고 보일러도 오래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밖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았어요. 네, 막히지 않고 밖에도 이제 훤하게 보실 수가 있네요. 네, 다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의 수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조금 전에 방보다는 좀 큰 사이즈 안방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뻥 뚫려 있어요. 답답하지 않고요.
우리 회원님께서 이렇게 옵션으로 TV 장만해 주셨습니다. 네. 가전제품을 좀 구비하시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도배나 장판은 거의 손대지 않았고 한 방 2개 정도만 거의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투자금이 협소하신 분들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물건을 좀 주력해서 받으시는 거, 이거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룸 잘 봤고요. 예, 여기 욕실 있네요. 욕실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충분히 뭐 아이들 키우면서도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 주변으로 또 학교도 가깝고 주변에 상권도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원룸 남아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딱 문을 열자마자 주방이 보이고 여기 이제 드럼 세탁기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방이죠. 통으로 되어 있는 원룸도 있지만 분리형 주방이 되어 있는 이런 원룸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이제 냄새 같은 거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방이 근데 꽤 크다. 네, 와, 꽤 큽니다. 붙박이장도 있고요. 가구 뭐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 TV하고 TV장도 있고요.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조기까지 이렇게 넣었네요. 와, 네, 욕실도 이렇게 거의 수리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회원님이 이거 낙찰을 받고 좀 수리를 깨끗하게 할까 그랬는데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말리셨대요. 여기는 그냥 다 이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하지 마라.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야 라고 다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잘 나갔습니다. 임대 잘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고 하세요. 그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와, 와, 야, 너무 깨끗한데요. 야, 그런데 여기가 손을 보기 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굉장히. 자료화면 보시죠. 와, 대단하죠? 예, 그거를 다 뜯어내고 지금 이렇게 수리를 싹 한 거예요. 예, 방수 처리 다 하고, 와, 너무 깨끗해졌어요. 이 부분이 가장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넣고 도배 장판 일부 방만 좀 하고, 그리고 요 옥상 방수 공사까지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은 총 1,000만 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상에. 자, 저기 경찰서가 가까이에 있는 게 보여요. 경찰서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 우거진 나무 사이로 계단 보이시나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운동기구들도 있어요. 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다 여기 다가구 정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골목으로 조금만 나가면은요, 저기가 상권이 굉장히 좋아요. 각종 프랜차이즈들 또 스타벅스 이런 업종들이 있어서 나가서 뭐 식사하는 곳, 뭐 커피 마시는 곳, 예, 뭐 생활용품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다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가구 건물은 17개의 호수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원룸과 투룸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주변에 이런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다가구 건물이 뭐 산단이나 공단 이런 데 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들은 수요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당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입지 말고는 제가 좀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수요가 좀 불안정합니다. 이 다가구 입지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수요가 너무너무 튼튼하거든요. 다가구는 뭐니 해도 공실이 나지 않아야 하고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야 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주변에는 관공서와 함께 또 북쪽으로는 성문국가산업단지, 송산2 산업단지, 현대제철, 그리고 북동쪽으로도 각종 산업단지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 거주를 하시고 그 주변에도 간간히 다가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인프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이곳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시세 조사하실 때 가격이 얼마고 뭐 임대료가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떤지, 주변에 공실은 없는지, 내 건물이 또 그 공실하고 경쟁을 해야 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안정된 건물주가 되시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동쪽으로는 신축 아파트들의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000, 4,000 세대 정도는 이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12,0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인데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는 그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또 인부들,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도 더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현대제철의 셔틀버스, 각종 산업단지들의 셔틀버스가 이곳까지 또 온다고 하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어서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방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산업단지들의 회사의 셔틀버스들이 이곳까지 오는지 이 주변에 그런 정류소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거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대출은 얼마를 받았으며 투자금은 어떻게 들어갔고 매월 이자는 얼마이며 순소득은 얼마인지 우리 건물주분을 함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물주가 되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송파에 살고요. 요번에 다가구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가 된 경자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파구에 사세요, 서울.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진까지 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물건이 좋으면 어디라도? 어디라도, 네. 역시.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는지요? 네, 6억 9,100만 원에 받았습니다. 네. 이 물건은 감정 가격이 9억 1,766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이 4억 4,965만 원인데, 최저가 대비 너무 높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의 가치와 시세를 고려해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저가만 보고 또 이 낙찰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낙찰될 확률이 없습니다. 네,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시세 대비하고 또 수익률 대비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잘 적는 거죠. 자, 6억 9,100만 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주변에 이 금액으로 이런 다가구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건물의 시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 동네는 다가구가 대지 평수 평당 1,0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럼 그래서 대지가 시세가 85평이니까 8억 5천만 원. 8억 5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싸게 샀죠? 1억 6천 정도 싸게 샀죠. 맞아요. 1억 6천만 원 정도 싸게 샀습니다. 너무 잘 낙찰 받으신 것 같고요. 자, 6억 9천 100만 원에서 중요한 건 대출이에요. 대출 몇 프로 받으셨나요? 네, 80% 받았습니다. 80%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90%도 잘 받으시던데? 네, 80%도 제가 이제 다른 투자를 하면서 기존의 대출도 있고 해서 네. 저는 80%도 만족합니다. 기존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은 좀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대출도 좀 많이 있으신데 80% 받으신 거는 굉장히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율은 몇 프로 되셨나요? 네, 5.6% 받았습니다. 이율은 굉장히 낮게 잘 받으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대출은요, 80% 5억 5,280만 원으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전 비용들도 있잖아요. 우리 취등록세도 내야 하고, 다가구는 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오죠.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 하고,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총 다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대비해서요,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1.5% 정도 받으셨거든요. 네. 와, 너무 싸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입찰가 6억 9,100만 원, 이전 비용 1,000만 원 해서 7억 100만 원이네요. 거기에다가 대출 받으신 금액이 5억 5,280만 원이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은요, 1억 4,857만 원.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를 맞추면 보증금이라는 걸 받죠. 보증금 얼마 정도 회수하셨나요? 월세가 맞춰지면 다 맞춰지면 5,700만 원 회수됩니다. 네네. 5,700만 원을 회수하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투자금은요? 9,000 살짝 넘습니다. 네. 9,157만 원의 순 투자금이 묶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를 얼마나 받나요? 598만 원. 정확하게, 받습니다. 정확하게 네. 600만 원이 안
안 됩니다. 아쉽게도. 네. 제가 2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598만 원 받는데요. 거기에서 매달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가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네네. 정확하게 258만 원이 나가네요. 자, 그러면 598만 원에서 258만 원의 이자를 매달 냈더니 순소득은요? 340만 원입니다. 340만 원이면 웬만한 월급 이상이죠. 그렇죠. 예, 네. 34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맞죠? 네. 네. 와, 굉장히 만족스러운 예, 금액이고요. 이 건물의 방 구성이 어떻게 되죠? 아, 방은 원룸 14개, 투룸 3개에서 총 17개입니다. 네. 일단 이게 가구 수가 많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가구 수가 뭐 10개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런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 하나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룸은 임대료 얼마 받나요? 300에 32만 원입니다. 자, 투룸은요? 500에 50만 원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총 5,700에 598만 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요, 44.6%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44.6%의 수익을 내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만 딱 이 임대에 맞추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임대도 맞춰야 되고, 뭐 청소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주택관리업체에 네. 관리를 의뢰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보통 이 투자를 안 해보시고 경매 다가구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가 먼데 맨날 전화 오면 내가 달려가야 되지 않냐. 아니요. 달려오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이게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지역마다 이런 비용은 좀 달라요.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월세를 받는 금액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이 건물주 분께서 낙찰받은 금액을 보니까 그래도 초기 투자금이 한 1억 5천은 있어야지 이런 물건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을 하셔서 제가 90%의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 투자금은 7억 137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은 비율대로 나오는 거니까 90% 받았을 때 6억 2,190만 원. 예, 거기에다가 매월 이자는 290만 원이 나옵니다. 예, 초기 투자금은요, 7,947만 원의 초기 투자금이 발생을 합니다. 8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5,700만 원 임대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에는 놀라지 마세요. 2,247만 원, 2,3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놀랐어요. 나 놀랐어요. 네, 놀랍니다. 그렇죠. 2,3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초기 투자금 좀 융통하실 수 있는 그 능력만 되신다면 누구나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598만 원의 월세에서 이제 이자가 올라가죠. 90%를 받았으니까 이자 290만 원을 지불을 했을 때 순소득은요. 그래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308만 원이라고 하는 순소득이 나오고요. 수익률은 164.4%. 와, 네. 아쉽게도 이제 80% 받으셨어요.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반 시세 차익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월세 소득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네. 일반 매물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왜죠? 묶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출 받으면 되죠. 대출 잘 안 나와요. 그 어. 방백이라는 걸 하니까 어. 대출 잘 안 나와서 제가 가진 자본으로는 다가구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경매를 알아봤더니 네.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가진 자본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묶이는 돈이 적죠. 그래서 경매로 샀습니다. 네, 최고의 수익률을 또 노리셨군요.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구 낙찰을까지 이제 잘 받으셨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 아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왜 그러시죠?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여태까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으로 시세 차익 투자도 하고 생활도 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는 거를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좀 월세 소득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부동산 시세 차익 투자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하고, 그래서 월세 소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리고 또, 좀 사정상, 회원님이 꼭 이렇게 좀 돈을 버셔야 되는 또 그런 집안에 또 사정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 저희가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걱정 없이 진짜 네. 조금 일은 덜 하시고 조금 더 투자에 집중하셔서 이제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명도를 17가구를 해야 됐었는데요. 네.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좀 겁났죠. 네네. 근데 어떠셨나요? 시작해보니까?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저한테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다 알고 계셨기 네네. 때문에 협의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명도도 되게 빨리 저는 이제 명도할 때까지 좀 기다렸거든요, 사실. 네. 그랬는데 명도 다 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하셨고 배운 대로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소행님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좀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구 경매를 생각하면 명도가 걱정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이 돼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겁이 나시더라도 네.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와.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시세 차익도 있고 월세 수익도 있고 투자의 방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물론 시세 차익형으로 갔을 때 훨씬 더 그 수익은 크지만 우리 소액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이 돈이 묶여 있는 거 이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연결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초기 투자금 8천만 원, 1억 정도가 없으신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 지금 나는 그 돈이 없고 그 돈조차 융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또 포기하는 생각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파트 단기 매도를 통해서 바로바로 또 수익을 내고 내 투자금을 조금씩 자꾸 늘려서 이렇게 다가구로 접근하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한 채뿐만 아니라 지금 두 채까지도 낙찰을 받아서 월세로만 순소득을 한 600, 700만 원까지 만드신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세안쌤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소행들 위해서 힘차게 화이팅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